여당 험지 출마론 부상, 야당 공천 개파 갈등, 뇌관. 네. 여당 내에서 험지 출마론이 근데 부상이 계속되려면 후속타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하태경 의원 말고 제2, 제3의 하태경 의원이 계속 쭉쭉 나와줘야 되는 거고 특히 지도부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부산의 3선 의원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 부산의 다선 의원이 제일 많고 공교롭게도 사실 울산에 지금 김기현 당대표도 4선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대선 김기현 대표한테 주자죠. 말은 안 하지만 종로나 서울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변해준 거 맞죠? 결심을 하면 네.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받죠. 그러니까 재밌다. 김기현 대표 수도권 출마 왜냐하면 권유. 공천- 제가 봐도 네. 만약 김기현 대표가 예. 서울 수도권 출마 선언하면 예. 이건 완전 대박 사건이에요. 엄청 큰 거. 네, 네. 가능성 몇 프로 보세요? 0%. 가능성? 저는 그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려도 돼요. 반반. 네. 지금 김기현 대표의 험지 출마 얘기가 쓱 나왔습니다. 근데 저기에서는 지금 이제 현근택 변호사는 0%다라고 얘기하고 김근식 위원장은 반반이다, 50%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쭤봅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죠? 김기현 대표 험지 출마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독보적 신정현 위원님 험지 출마할 수 있다. 네.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강서 구청장 선거의 결과 때문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이게 선거 승리의 역설 같은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는 쪽이 총선에선 유리할 겁니다. 네. 가장 큰 것은 지도부의 붕괴가 당의 혁신을 끌어올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아마 큰 표 차이로 지면 질수록 국힘은 좋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방금 얘기하던 김기현 지금 대표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럼 네.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겠죠. 그럼 김기현 당대표가 살 수 있는 길은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위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살 수 있는 길로 상징적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역할을 하고 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 김기현 정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당은 끊임없이 김기현 대표 이후에 중진들의 수도권 혹은 험지 출마들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가 또 수혈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과는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혁신과 어떤 쇄신을 통해서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될 것인데 그러한 면에서 김기현 대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 이후에 아마 출마를 험지로 가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결국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와 같이 맞물려서 아마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셨습니다. 내일 있을 본선, 이 본투표가 강서구청장 투표가 더더욱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하태경 효과입니다. 또 하태경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 얘기예요. 여신인들 중진 험지 출마 늘어야 이 얘기는 아까 저희가 한 얘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 뒷부분 야당도 다선 물갈이론 분출. 야당 민주당에서도 다선은 물갈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은 그래도 약간 전국적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예. 방송도 많이 하시고. 예. 장제원 의원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부산에서는 절대 강자지만 네. 수도권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분들은 다 주시하고 있어요. 윤핵관이라 칭했던 분이 과연 수도권에 나가느냐. 제가 보기에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던진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금 수도권에 있는 다선 의원 분들도 다들 이제 긴장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핵심은 장제원. 장제원이라고 봐요. 예. 지금 민주당 수도권 다선 의원들도 아마 긴장할 겁니다라고 현근택 변호사, 지금 위원장이기도 하죠. 당협위원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이런 긴장감이 좀 있습니까? 이런 긴장감이 돌기에는 당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네. 긴장감이 돈다는 건 당이 건강하다라는 의미고요. 네. 다시 선거의 역설로 돌아가면
우리 당이 승리하면 결국 이재명 당대표 체제는 공고화될 것이고요. 당의 분열이 오히려 촉발될 여지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 다선들의 험지 출마론을 통해 당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의 어떤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체제를 공고화했을 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은 좀 그러기에는 당내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김두관 의원이 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양당의 혁신 경쟁이 시작이 된다. 우리 당도 이런 혁신 경쟁에서 뒤처져서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험지 출마를 독려하는 그런 글을 올린 거죠. 사실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역구가 경남 양산입니다. 민주당에서 경남은 험지죠. 본인은 험지에 지금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아까 얘기가 나온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한 민주당의 수도권 다선, 민주당의 수도권 다선 누가 있나 저희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볼까요? 따지고 보니 비명계더라라는 겁니다. 이상민 서론 의원 5선입니다. 네. 홍영표 의원 4선이죠. 이원욱 의원 3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상민 의원 지금 대전을 제외하고는 다 수도권이에요. 전부 수도권. 수도권의 다선 의원 알고 보니 비명계다. 이렇게 되면 윤경호 위원님 결국은 물갈이라 쓰고 비명계 축출이라고 읽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딱 후보들을 올려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얘기가 물론 당연히 양당의 같은 비중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신인들에겐 가점을 주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비명계 위주로 더 많이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논란 있겠죠. 그러다 저런 또 무게 있는 사람들이 그럼 나 무소속으로 나가서 또 따로 하겠어. 그렇게 되면 여당이 어부지리한다. 뭐 이런 이제 갈등 이게 이제 선거 때마다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진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런 대상이 되느냐? 그 모든 평가는 결국 유권자에게 맡겨야 되는데 저는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딱 하나만 지금 이 시점에는요. 누가 출마를 하느냐, 뭐 중진들은 뭐 옮겨야 되느냐, 험지로 가야 되느냐는 국회의원들 자기들밖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정당 제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 시점에 뭐가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지 선거법, 선거구 획정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인구 하한선 채우는 선거구가 얼마나 많아요. 정치 신인들이 뛰려고 해도 내가 어느 동네에서 뛰어야 저 사람이 내 유권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뛴다는 거잖아요. 네.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회가 입법권을 쥐고 있잖아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금은 모든 힘을 빨리 선거구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중진들 뭐 물갈이를 하고 누가 나가니 많이 이런 거 논의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는 얘기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다들 좀 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손 놓고 있는 듯한 선거구 획정 문제. 선거구 획정이 돼야 내가 뛸 링이 어딘지 알아야 여기에 올라가서 뛰든 뭐 달리든 뭐 하든 준비를 하겠죠. 네. 선거구 획정 문제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속도를 여의도에서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